컴퓨터 및 네트워크에서 서비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공격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거를 읽기 전에 먼저 스머프가 뭐고 비동기성 공격, 포맷스트링, FTP 바운스 공격이 어떤 건지를 간단히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스머프 어택. 스머프가 뭐예요? 스머프. 옛날에 만화영화 스머프와 똑같은 겁니다. 스머프라는 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브로드캐스트가 뭐죠? 하나의 네트워크가 들어오면 모든 단말기에다가 데이터를 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의 네트워크, 우리가 ARP 서비스를 만나게 되는 거는 IP 주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ARP는 해당되는 컴퓨터는 랜카드, 즉 맥 어드레스 갖고 접근하니까 해당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맥 어드레스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다가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보냅니다. 요걸 장악하는 거야. 요걸 장악하게 되니까 스머퍼 같은 놈들이 모든 컴퓨터에 가함으로써 부하가 생긴다는 거죠. 수신될 때 대량의 핑을 패킷에 수신되도록 한다. 목적지 주소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면 네트워크 호스트가 모두 하는지를 하지 못해. 자, 이런 형태가 스머프 어택.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쓴다. 생각하면 돼요. 핑 쓴다. 핑을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트를 쓴다. 자, 그 다음 비동기성 공격이라는 게 있죠. 비동기성. 비동기성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죠. 비동기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간헐적이라는 얘기죠. 동기라는 건, 동기형이라는 것은 시간을 연속적으로 마친다는 얘기고, 비동기형이라는 것은 시간을 간헐적으로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CPU가 있어요. 여기가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 디스크가 있어요. 자, 여기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여기서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메모리에 실행되는 것도 아니야. 바로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 들어와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운영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올라옵니다. 일부만. 또 여기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다 CPU에 다 올라가는 게 한 명령어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실행되는 거 외에는 나머지들은 여기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버리면 여기 악성 코드를 심어버리면 이거 가지고 실행을 해버릴 거 아니야. CPU가. 그죠? 자, 하나씩 읽어보죠.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땐 정상적인 데이터나 코드를 변경하는 간접적인 공격을 말하며 실행 후에 목적 프로그램 변경되도록 한다. 목적 프로그램은 바로 실행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 중앙장치 속도와 입출력 속도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속도 다르고 여기 속도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보통 뭐죠? 수풀이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는 버퍼 혹은 캐시라고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메모리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같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속도 차이가 있다면 여기 캐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캐시. 그럼 캐시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하거든요. 그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는 워낙 빨리 하니까 하나씩 갖다 놓기엔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개를 갖다 놓는다고. 그리고 없으면 가져오지만 여기 있으면 갖다 쓰는 형태가 바로 캐시 형태로 쓰는 겁니다. 여기도 버프 스풀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은 항상 일치할 수가 없죠. 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일부분을 가져가게 되니까 여기에 수정된 내용과 여기에 수정되는 내용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고 일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 놔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됐던 형태는 바로 CPU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올라가고, 여기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 영역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지. 보죠, 더. 주격장치에 기억된 프로그램 코드는 모두 중앙장치에 실행되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건 다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캐시에 있는 것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씩만 올라가, CPU에는. 뭐 주격장치에 있는 내용도 캐시에는 뭐야? 다 올라가지 않아. 또한 디스크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코드 또한 주격장치에 모두 적대되지 않아. 워낙 프로그램이 큰 거니까. 이는 중앙장치에 존재하는 레지스터와 주격장치의 처리 속도에 다른 가격 문제다. 가격 문제라는 것은 이게 빠른 거고 여기 느리죠. 모든 메모리를 다 이걸로 해주면 좋은데 비싸니까 용량이 큰 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저렴한 걸 써야 되는 거고. 이거 워낙 비싸고 빠른 거죠. CPU 레지스터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메모리가 작고 이쪽으로 크고 싸고 여기 비싸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CPU에 올라갈 수도 없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캐시도 여기 있는 거 다 올릴 수도 없고 여기 있는 거 다 올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항상 동시에 운영될 수가 없다고. 이 크기나 이 크기나 똑같으면 동시에 운영할 수 있죠. 이 크기나 이 크기나 똑같이 운영하면 동시에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쨌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어느 시점에 다시 복사를 하거나 원상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지. 디스크에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중앙 전이사 이제 레지스터는 이건 뭐 운영체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 코드가 일부 중앙처리에 이동되어 실행되는 동안에 주기억 장치에 남아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변경했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비동기시 공격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CPU가 올라갔다 하자. 아니면 캐시에 올라갔다 하자. 그럼 남아있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어떻게 돼? 여기와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격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다가 씹어놓으면 악성포를 씹어놓으면 얘는 모르고 얘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실행을 시키는 거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전체를 가져올 수 없는데 막 100개가 있어. 5개만 가지고 갔어.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 5개를 가져가야 돼. 가져가고 그 다음에 5개를 가져갈 걸 딴 놈이 갖다 놨으면 그냥 그 악성 코드를 가져가서 써먹을 테니까. 그죠? 그런 형태. 그것을 우리는 비동기성 공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지 않고 있던 디스크의 프로그램 코드 일부를 변경해서 제거해도 된다. 적시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공격 방법을 비동기성 공격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전체적인 메모리 운영, 프로세스 운영, 운영체제의 개념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나타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기초적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바로 서로 갭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공격하는 것이 비동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설명을 하고 찾는 거니까 우리가 서술이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자, 스트링 포맷은 뭐냐? 역시 같은 형태의 버퍼 공격입니다. 얘도. C 프로그램 포맷 문자 %x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16진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16진수로.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는 다 뭐예요? 이진수죠. 이진수. 0과 1입니다. 0과 1입니다. 얘를 16진수 포맷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독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스트링 포맷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C 언어에서 보면 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인. 그래서 A, B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보통 이 인수를 안 쓰는데 인수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인수의 개수. 명령어죠, 명령어. 자, 요게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하자 보면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가 있다고 합시다. 유닉스 시스템에. 이게 이제 운영체제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명령어하고 C 언어하고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C 언어, 유닉스는 C 언어로 90%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로 예를 들어서 copy라는 명령을 만들어 볼까요? cp하고 a.text, b.text라는 명령을 줘볼게요. 이게 하나의 명령이죠. 복사를 하라. 이걸 우리가 C 언어로 만들었다고 하면 A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A에는 3이 들어갑니다. 3. 하나, 둘,
3개 이게 들어가요. B에는 뭐가 되냐면 2차 포인트라고 해서 CP 그 다음에 A점 텍스트 그 다음에 B점 텍스트 얘가 여기를 가리켜요.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죠. 이것까지 뭐 시언어에 대한 내부 깊이도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거니까 대강만 보세요. 대강만. 그럼 B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B는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포인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언어에서 작성된 프로그램과 유닉스 쉘에서 사용되는 이런 명령어를 만들고 연결시키고 싶다면 보통 A라고 쓰지 않고 IGC 하고 ARGV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AB로 쓴 거예요. 요거는 일반 변수, 정수형 변수. B는 문자열이에요. 2차 포인트 문자열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명령이 if 이렇게 되어보자고. A가 만약에 A가 3이 아니면 어떻게 주면 될까요? printf 에라 이렇게 줄 수 있죠. 왜? 하나, 둘, 세 개 들어와 명령은 수행되니까 공백을 사이로 해서 하나, 둘, 세 개 문자열이 들어와야 하는데 3이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와 있다면 이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명령어 에라 이렇게 메시지 주고 빠져나가야 되죠.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됐으면 얘가 이 두 개를 가지고 파일을 오픈시켜서 카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명령이 여기로 들어올 때 이 명령을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해주는 거냐면 이걸 악성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이쪽을 가리키게 되잖아요. 이쪽을 가리키게 되고 이쪽을 가리키게 되잖아. 그럼 이 형태에 대한 개념을 공격자는 알아요. 그럼 이쪽에 대한 자원을 모르죠.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명령에 대해서 이 뒤에 내용을 다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링 함수라는 게 있어요. 스트링 함수. 요거를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거거든요. C 언어의 함수는 이 스트링 문자를 어떻게 쓰냐면 스트링 함수는 스트링 렌스 그 다음에 스트링 cpy 뭐 getString 뭐 putString 자 이런 함수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문자의 길이를 보여달라. 이거는 문자를 복사해달라. 문자를 가져와라. 문자를 출력하라. 이런 함수들도 있고요. 얘네들을 출력하는 함수도 있어요. printf %s 해주고 내가 만약 얘를 찍으면 이게 이제 B0가 해당돼요. B0를 찍어라. 그럼 얘가 쭉 출력이 되고 이건 딱 출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 운영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메모리를 출력해 볼 수 있어요. 뭘로? 16진수로. 이 X 포맷으로 출력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printf %x에서 만약 요거 하나만 찍어 본다면 뭐 B의 0 그럼 여기니까 요 위치에 번지를 찍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공격형 프로그램에서 운영체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 명령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이러한 공간들을 이러한 포맷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운영체제 시스템의 메모리를 알아낼 수 있어요.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같은 우리가 버퍼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실행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시스템적인 영역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영역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연에서 %s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 문자로 출력이 된다.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고 이 포맷을 %x로 변경한 문자열인 주소 형태의 정보가 16진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공격자는 메모리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메모리를 조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형태로 C 언어에 사용되는 함수를 가지고 충분히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낸다. 그 위치만 찾아낼 수 있으면 바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악성 프로그램을. 파악된 메모리 위치 악성 코드를 저장하여 공격하는 것을 스트링 포맷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음 FTP 바운스 공격이죠. FTP. FTP는 뭐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터넷에 있으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웹서버가 존재하죠. 웹서버를 보통 www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FTP 서버가 있어요. 만약 이것이 네이버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지적하죠? www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지정하냐면 ftp.naver 이렇게 쓰게 되죠. 물론 이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쓰죠. 자, 이 FTP는 파일을 보내고 원격에서 파일을 가져오고 풋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인터넷 TCP/IP 프로토콜을 만든 응용 프로토콜 중에 파일을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바로 FTP입니다. 이거는 뭐죠? 파일을,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거죠. 정보를 검색하는 용도지 다운받거나 업로드 시키는 게 아니잖아. 이건 다운받고 업로드 시킬 수 있는 인터넷 응용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파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와라, 다운받아라,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얘예요. 파일을 올려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오픈되어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FT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게 좋아. 이 기능은 안 쓰는 게 좋은데 가끔씩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데는 어디서든지 어떤 악성 프로그램을 보내게 하면 어떤 특정 영역이 전역이 되거든요. 저장이 돼. 저장이 된다는 건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얘를 장악하면 옆에 것도 장악할 수 있고 이 전체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FTP 바운스 공격이다. FTP 프로토콜은 단순히 데이터를 전송할 목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FTP의 취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FTP 매우 위협적인 공격이며 이를 이용한 공격을 인터넷상에 쉽게 이루어진다. 왜? FTP는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상태에서는 이 FTP 그냥 놔둔다고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FTP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이루어졌고 FTP는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20번 포트, 하나는 21번 포트에서 파일을 보내고 받는 용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FTP를 클라이언트에 지시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적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소만 알면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죠. 물론 기본적인 로그인이 돼야 되고 어노니먼스라고 하는 익명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접근을 해놓고야 아예 접근을 안 하면 못 들어가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윈도우 프롬프트 상태에서 FTP를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 시켜가지고 FTP 네이버 컴 이렇게 쳐주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어달래요. 여기 접속하려면. 그럼 여기다가 어노니먼스를 쓰면 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계정입니다. 여기 원래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안 쳐도 돼. 그러면 딱 여기로 접속이 돼요. 그리고 내가 FTP에서 풋 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보내면 이 파일이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FTP가 실행되는 호스트가 아니라도 FTP 서버는 충실히 목적대의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요. 이것이 FTP 프로토콜의 서유상의 문제므로 이를 이용하여 공격자가 공격 대상의 컴퓨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공격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공격형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핑을 이용하여 현재 동작 중인 노드가 에코 메시지를 보내게 한다. 공격자가 발신 주소를 공격하고 목적지 IP 유정하여 ICMP 백호 메시지를 요청하여 다량의 패킷을 보낸다. 우리가 ICMP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핑이죠. 핑을 대량으로 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스머프 공격. 지금 스머프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 시스템이 저 서비스 공격이 잘 안 되도록 도스 서비스 공격이죠.
자, 스머프 공격이 답이고, 비동기성 공격은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데이터나 코드를 변경, 간접적으로 실행돼 목적 프로에 변경되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비동기성 공격. 포매트링이라는 것은 시연의 %C를 통해서 그 형태의 내부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게끔 그걸 참조해서 이용하는 공격. FTP 파일 전송 수신할 때 FTP는 언제든지 쉽게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목표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할 목적지에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만 전송한다는 FTP 프로토콜 자체의 결함으로 이 결함을 이용한 공식이 바로 공격의 FTP 바운스 공격입니다. 다음 몇 번? 스머프 공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1번.